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활기차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뭔가 신비스럽게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에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저 또한 교회 오빠보다는 절 오빠를 만나고 싶습니다. 독특한 분 한 분 더 계시네요.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렇죠? 자, 정미 씨는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든지 어떤 뭐,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2002년 크리스마스 날, 월드컵 이분 날, 시즌, 네. 그때는 이제 없는 돈 다 모아서 압구정동을 한번 가자고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압구정동을 갔는데 거기 앞에 은행이 하나 있거든요. 뭐 두나 은행이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봉투가 있어서 발로 딱 찼는데 거기서 10,000원짜리가 타샤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썼지요, 뭐. 꽁돈 생기면 빨리 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그렇죠. 더 나간다고. 그래서 그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굉장히 큰 개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야, 그래요? 이게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해서 개까지 되셨다고 하는데 아, 네. 깜짝 2013년도면은 공소시효가 끝났네요. 그 잊어버리신 분은 어떡하려고? 아유, 뭐 그분 뭐 중요한 건 마음이겠지요.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네, 또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까요?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류군한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자님.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그 모자 본인이 준비하신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힘이 없네요. 네, 힘이 없어요, 모자. 우리 기자님도 힘이 없어 보여요. 오늘. 네. 크리스마스에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선물 있으세요? 저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 제가 연극을 한 번 했었는데요. 예. 그 헤로드 왕? 아. 네. 그 예수님 예, 그렇죠, 그렇죠. 자기 교회에서 예수를 하는 거. 없애려고 하는 그 왕. 네네. 악역을 했어요, 제가. 이 캐릭터에. 이 순한 캐릭터에.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끝인가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에피소드인가요? 뭔가요? 그냥 기억?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항상 이렇게 설레이는. 그렇군요. 참 어렸을 저희가 때부터. 급질문이긴 하지만 참 준비는 안 되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한 번 자리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함께 해줄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가슴에 있는 게 그 브러치가 트리죠? 네, 드립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세 분 다 각각 액세서리에 참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요.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나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뭘 생각하는 아까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진짜 시내에서 어렸을 때 눈 많이 내리는 날 그때 친구들하고 보냈던 게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의 매력이죠. 네, 다행히 이번에 또 눈이 온다고 하죠. 네,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진 씨는 뭐 없으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요. 네. 올해 기억에 남는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야, 요거 괜찮네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나 봐요, 집에서. 참고로, 네. 네, 좋습니다. 부담을.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아버님이 이 선물을 몰래 갖고 오셨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산타가 아니라서요. 아, 그걸 네. 보셨군요. 예, 그걸 봤습니다. 실눈을 뜨고 장작 1시간을 이러고 봤는데 결국 좀 아버지였다는. 결국 아버지였다라는 아주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동심이 지켜지지 못해서. 네. 자, 오늘 여성에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알아볼 창업이 글로벌 셀러예요. 네네. 어떤 건지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시죠? 글로벌 셀러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단어도 생소하고 네. 아이템도 무엇일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보부상이라는 얘기 있었죠. 네네. 보부상. 보따리 장수. 보따리 장수. 네. 그 보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역업자지요, 지금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무역업자죠. 네. 네. 보따리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는 보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있는 물건을 부산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물건을 개성에 있는 사람한테 옮겨서 판다고 하면 개성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흔한 것을 부산에 흔한 것을 개성에 가서 비싸게 파니까 부가가치도 높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우리 한류가 막 유행을 하니까 외국의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우리 아이돌 그룹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그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보면 온라인 보부상이란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근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쇼핑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터넷 뭔가 쇼핑몰이랑.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글로벌 셀러와 쇼핑몰 창업과의 어떤 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헷갈립니다.
예, 국내 쇼핑몰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다만 그 판매 대상을 해외로 둔다는 게 이제 글로벌셀러의 차이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올려서 국내 소비자한테 파는 것을 이제 그 국내 쇼핑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 글로벌셀러는 국내에 있는 뭐 상품들을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나 뭐 한국인이나 외국 사람한테 물건을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딱 이해를 하면은 네. 인터넷 쇼핑몰은 내국 우리나라 안에서만 돌고 있는 그쵸. 것이고 글로벌셀러는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의 물건을 파는 거군요. 무역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수출을 있고, 할수 있는, 네, 좋습니다. 고객층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다는 굉장히 생각도 다양하죠. 드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네. 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짜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상한 생긴 종이 비녀나 뭐 이런 거 네네, 있는데 맞아요. 막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얼마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글로벌셀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이템도 뭐 충분히 찾으면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좀 처음 들어서 이제 생소한데 현재까지 창업 현황은 어떤가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네, 창업 현황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이베이 사이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성 의류를 봤더니 그 여성 의류의 사이트에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는 페이지가 쭉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뭐 한국 사람이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러가 당연히 한국 사람인 게 맞아야 되겠죠. 이왕이면. 네. 그런데 셀러를 판매하는 셀러가 등록된 셀러가 홍콩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 봤더니 네. 한국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성 의류 전문 쇼핑 사이트 우리나라 네, 네, 온라인 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페이지를 그대로 긁어서 이베이에 셀러로 등록하고 그 페이지를 등록시켜서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게 불법은 아닌가요? 그렇죠. 불법이 어떻게 보면 저작권 문제에 네. 대해서 불법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셀러라는 아이템을 알려드리면서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무언가 창업을 해보고 싶은 젊은 여성분들, 젊으신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야, 이 글로벌셀러. 네.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그쵸. 그런 창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무엇보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주말렐라 분들에겐 정말 딱인 그런 창업이 아닌가 싶어요. 기자님 어떠신가요? 당연합니다. 우리 준마렐라 하면은 쇼핑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건을 사는 데 익숙하다 보면 파는 데도 이제 감을 빨리 익힐 수 있는데요. 그 여성분들이 이게 힘이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추천해 드릴 만하고요. 그리고 자본도 크게 안 드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준마렐라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아주 추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제가 예. 너무 좋다는 생각을 드는 게 네. 지금 인터넷 쇼핑몰은 사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죠. 너무 넘쳐나요. 네. 이럴 때 시선을 살짝 돌려서 글로벌셀러로 이 전 세계에 우리의 물건을 수출을 한다라는 이 자부심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고객층이 좋습니다. 얼마나 넓어요? 좋습니다. 예. 너무 근데 좋은 것 보면요, 같아요. 서점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뭐 쇼핑몰 창업, 나도 쇼핑몰 망하지 않고 하는 법, 뭐 이런 책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그 서재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걸 해외에서 한다고, 외국에서 한다면 저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위험 부담보다 일단 언어에 대한 고통이 좀 있지 않을까 Right. 싶어요. 네,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준마렐라가 되든 누가 하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국내에 있는 쇼핑몰 사이트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기려고 하면 똑같은 상품을 놓고 판다면 그 쇼핑몰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내지는 내 제품이 동일한 가격에 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베이나 뭐 타오바오나 그다음에 라쿠텐이나 이런 데들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외국 우리가 진짜 그 많은 나라 중에 좀 더 경쟁력이 있겠다. 그 나라 보니까 이상하게 한류의 열풍이 좀 유독 심하더라. 뭐 이런 나라들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쪽 가면 그런 괜찮을 데들 것 같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미 저변화되어 있는 어떤 특화된 상품들을 좀 팔아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류.
제품들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든요. 네. 저 같으면 만약에 그 글로벌 셀러를 하더라도 거기에 뭐 한글을 뭐 디자인을 해서 놨다 이걸 떠나서라도 만약에 어떤 제품을 보낸다면 아이돌 상품 중에 뭘 누가 구매를 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남대문 시장 가보면요. 동대문이나 가보면 그 사인 북들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제가 엽서를 그 나라 언어로 써서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편지 쓰는 거 정도야 얼마든지 대필해서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연예인, 그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집어넣은 박스 안에 그 연예인의 어떤 에피소드가 될 만한 걸 같이 넣어준다면 온라인 사이트가 그랬듯이 항상 그런 겁니다. 저 고객이 인식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사이트에 와서 사잖아요. 맞아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를 공략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팁까지 좀 네, 먼저 맞습니다. 알려주셨는데요. 네, 네, 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어를 그럼 어느 정도 해야 가능한지 그렇죠. 영어를 그래- 잘 못해 이래서 좀 자신 없어하는 분들 그렇죠. 이게 좀 언어의 벽이 좀 네.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까 좀 뭐 드래그 해갖고 긁어서 그걸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365일 중에서 내일 장사해야 되는데 한 3년 정도는 그 단어 찾고 앉아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영어 것 너무 같아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해군이 뭐 수영 잘한다고 뭐 해군이니까 공군도 마찬가지 하늘 날 수 없는 거고요. 그 영어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화가 뭐 외국인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일로 오니까 그 우리는 말은 못해도 이 읽기 쓰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도 그 메일을 보내면서 하는 말들이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익숙한 단어들만 몇 개만 알아두면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일본의 경우 라쿠텐이라는 오픈마켓 그걸 이용해서 보통 판매를 하는데 네. 일본어도 어렵지 않고요. 또 타오바오 중국 사이트도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하긴 그게 어렵지 가만히 않다. 생각을 해보면 네. 거기서 이제 영어로 저한테 질문 오는 게 왜 이렇게 배송이 늦나요?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물건이 야 이게 좀 물건이 문제가 있는데요. 요 정도기 때문에 네. 사실 몇 단어만 알면 그 정도는 뭐 물건이 너무 좋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배송이 너무 빠르다고 네. 온 건 아닐 테니까. 자주 하는 질문, 그렇죠. 이런 그거 것들. 딱 봐놓고 있다가 그것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네.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 확실히 포화 상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네. 그들의 취향 또한 근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정미 씨가. 이쯤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을 위한 창업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솔깃해져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네.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이유. 어떤 분들이 이유를 가지고 요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시는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즐기는지 무엇에 왜 즐기세요? 저는 일단 뭐 네. 싸니까. 싸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싸요. 그렇죠. 편안하니까. 편하고. 편하잖아요. 직접 가서 고르지 앉아서. 않아도 돼. 예, 앉아서 모든 게 가능하고 배달도 해주고. 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그렇죠. 가격 같은 물건을 비교가 가격 비교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물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앉아서. 네. 한 자리에서. 자, 오늘 랭킹 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 나왔죠? 네. 자, 우리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이유 4위입니다. 4위. 후기를 보고 결정할 수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참고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의 제일 예.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옷 같은 거도 나한테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질도 정확히 사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몰랐는데 후기를 보면 또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프리미엄 상품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진 찍고 그렇죠. 이런 거 올리시면 몇 퍼센트, 몇 포인트 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고 막 뾰족구도 신고 제 발 좀 보세요. 이러면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후기를 보고 사는 게 좋아서. 네,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3위는 한눈에 여러 제품을 보고 결정할 수 있어서. 그래요. 나왔네요. 저희가 말했던 다양한 거죠. 제품을 비교할 수 다양한 있으니까. 맞아요. 자, 2위는요. 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쇼핑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건 뭐 새벽도 가능하고요. 한밤중도 가능하고. 그렇죠. 예. 어찌되었든 일단 4위를 제외한 2위, 3위는 다 우리가 말한 것들 나왔어요. 네네. 좀 오늘 랭킹 좀 허무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위 어때요? 1위 한번 기대해도 기대해 좋을까요? 보겠습니다. 1위! 발품 없이 편하게 쇼핑할 수 그래요. 있어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끄럽네요. 네, 결론 아니요.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그렇죠.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1, 2, 3위를 다 맞췄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 확실히 편하죠? 편하죠. 뭐 제일 많이 사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장 보는 거 좀 많이 해요.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쌀이나 네네네네. 생수 같은 것들. 절대 사서 들고 못 옵니다. 인터넷 배송 저는 많이 하는데. 굉장히 약한 척 하시네요. 역시 주부죠? 네. 네, 생필품.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셀러 본격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마 이게 인터넷 쇼핑하고 좀 같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온라인 창업이기 때문에 네네. 결론적으로는 쇼핑몰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용이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셀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쇼핑몰 창업, 특히 외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미 교육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을 선정을 하셔서 네. 자신한테 맞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일단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라쿠텐이라든지 타오바오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그 외에 다수의 사이트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 교육 시간에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테크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스킬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배우시면서 사업 준비를 하시면서 나는 어떤 상품으로 소싱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소싱을 한 것을 단계별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특히 기경험자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글로벌 셀러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셔서 어떻게 처음부터 런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배우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은 전문 교육 기관이 기관이 있습니다. 있네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 셀러도 전문 있습니다. 교육 기관이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처음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창업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예, 이게 강점입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글로벌 셀러 창업의 강점인데 아마 교육비가 생각보다 비쌀 거예요. 네. 뭐 어떤 그 기관은 20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비싸네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 글로벌 셀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좋은데 이분들도 그냥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일정 비용을 내고 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실습 위주, 실전 위주의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요, 장사 잘 되는 집은요, 네네. 뭐 어디 사거리고 사람이 바글바글 지나다니는 왜 목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온라인이라서 그 뭐 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그래요.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 쇼핑몰 보면은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하시는 게 좀 잘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누가 하더라. 있는데 글로벌 셀러는 아직 미개척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다면 보면, 네. 경쟁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창업이 있다 보니까 상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해당 나라의 어떤 포털 사이트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권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말하는 상권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권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이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그 해당 나라의 포털 사이트를 선점한다면 네. 무엇보다도 온라인 창업의 제일 기본인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네네. 원칙. 이것을 그 나라에서도 글로벌 셀러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마케팅 효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빠르죠. 그렇죠. 예. 배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죠. 요거 빨리빨리 정신 한번 해주면 네. 외국 사람들 또 시원시원하게 우리나라를 좀 막 클릭해주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셀러 창업, 아까 교육비가 비싼 비싸다. 것도 예.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글로벌 셀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그 나오는 것처럼 사단법인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글로벌 셀러 협회라는 곳에서 글로벌 셀러 창업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수료를 했을 때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무엇보다 이게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데도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템 선정에 대한 팁도 좀 주시죠. 뭐
요즘 한류가 인기니까 예. 외국 사람한테 한류 상품 연관된 걸 좀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의 경우도 일본의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스타들 캐릭터를 만든 그런 인형을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삼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이렇게 여러 개 소싱해서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성에 관련된 거를 판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속눈썹 있잖아요. 네네. 이걸 세트로 해서 외국에 이미 판매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요, 외국에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분 가발 있잖아요. 앞머리 가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요? 네, 외국 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저 아는 사람 이제 미국에 있는 네네. 분이요. 양말 좀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딴 거 필요 없고 한국 양말이 진짜 질이 좋다고 이러면서 아 어떻게 그까지 보내 이랬더니 몇백 개 사가지고 보내서 웃돈 좀 주고 자기가 팔겠다고. 야, 이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요. 우리가 해봅시다. 한번 우리끼리.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이템도 너무 좋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팁도 알려주셨어요. 네. 포장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가요? 네. 포장면의 부분은. 포장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품이 갖고 있는 박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박스를 보호하기 위한 카톤 박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EMS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포장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상품의 어떤 그런 기록,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네요. 네, 그렇군요. 이거 보면 이제 좀 장사 좀 잘 된다 싶으면 이제 그분들 미천으로 이렇게 개인 쇼핑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되다 보면 쇼핑몰 하셔도 올 것 같은데요. 쇼핑몰도 괜찮을 것 네, 같고. 어떤가요? 그게 이제 꿈이긴 한데 오픈마켓 플레이스가 원래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묻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상품을 처음에 한두 개 올렸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개를 올리게 되다 보면 상품 하나당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기 때문에 개인 쇼핑몰에다가 자기 상품들을 다 진열을 해놓고 이제 메인 상품을 주력으로 올려놓고 나머지를 유도하는 거죠. 자기 사이트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잘 되기만 한다면 쇼핑몰이 문제겠습니까? 뭐 뉴욕 한가운데 오프라인 딱 거기다 뉴욕 사거리 네. 오거리에다가 딱 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글로벌 셀러에 대해서 네. 여성들이 창업하기 좋은 글로벌 셀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끝으로 글로벌 셀러 되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네. 조언을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필요한 것은 발품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품으로 제대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많은 것을 봐두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네. 상품 소싱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 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좀 힘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하나 소싱을 좋은 걸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팔고 있는데 경쟁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갑자기 자기보다 싸게 물건을 올리면은 또 경쟁을 과열을 되게 하다가 나중에 막 본인이 출혈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막 때려친다고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절대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글로벌 셀러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엘라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가족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